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어서 오세요. 니체는 영원 회귀라고 말한다. 이 개념은 직역하자면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을 의미한다. 시간은 순환적이고 동일한 사건들이 동일한 순서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생활은 우리에게 공통 조건이다. 하지만 그 공통 조건 하에서 그저 시간을 버티며 순응하고 살 것인지, 내일의 가장자리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인지, 그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건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능력이다. 우리가 굉장히 매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늘 타고 가는 그 버스,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정확히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고 잠을 자고, 어떻게 보면 늘 동일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생활을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나은 내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기획하고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획하기 위한 작은 차이의 습관. 오늘은 그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네, 많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어서 네, 이런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키워드가 조금 새로운 시각, 네, 그리고 좀 새로운 발상, 기발한 아이디어, 네, 이런 것들인데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그 창의력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틀이나 규범 같은 걸 잘 못 벗어나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또 이런 키워드에 더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좀 요즘은 그런 저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책들 중에 하나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실제 그 저자는 기획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기획자로서 그런 본인의 일상과 생활 습관들을 경험 중심으로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예, 그렇게 내용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가볍고 쉽게 읽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막 부실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나름 기획과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 또 그런 경험적인 것들, 다양한 또 예시들, 그리고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잘 섞여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름 과하지 않은, 예, 적당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그 독자 타겟은 직업적인 기획자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같이 기획을 잘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은 기획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유의 한 형식이다. 식당을 고르는 일, 메뉴를 선택하는 일, 퇴근 후 만날 친구를 정하는 일, 영화를 고르는 것부터 주말 일과를 정하는 일, 모두가 기획이고 우리는 매일 기획을 한다. 이 책의 저자는 기획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기획하고 그 기획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떨까? 요런 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크게 그 저자가 그 본인의 생활 습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 공부 습관, 그리고 생각 습관.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좀 더 세부 항목으로는 본인이 이제 관찰하는 습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는지, 또 공부할 때 독서의 습관, 그리고 발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작은 소제목을 풀어서 이렇게 짤막짤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용어 정리,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용어 정리들과 함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시들, 이런 걸로 굉장히 재미도 갖추고 유익성도 갖춘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저 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 삶에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주 가볍고 재미있게 읽고 또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사진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있어빌리티, 즉 있어 보이도록 연출하는 능력 지수를 높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클리는 존재는 인식되는 것이라는 명제를 철학의 기본 원리로 설정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SNS에서는 멋지게 촬영된 책 사진이 그 사람의 독서량을 나타내고 사진 속 멋진 이미지가 그 사람의 탁월한 안목과 앞선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그의 엄청난 독서량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의 관찰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사진과 이미지의 시대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사진 그리고 동영상 등으로 이미지화시키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 예시로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 핫플레이스의 성공 핵심 비결도 친절한 서비스나 맛있는 음식 또는 독특한 메뉴가 아니라 바로 사진 한 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기에 멋진 장소, 특이한 인테리어,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모은다는 거죠. 엄청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사진을 찍고 또 어딘가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현상이면서 또 엄청난 정보와 가치를 지닌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획자인 저자는 기획을 준비하면서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미지,
이렇게 사진 검색이라고 해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정의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포스팅된 코멘트나 해시태그도 그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살짝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어떤 개념조차 갖지 않고 했던 행동들,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나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이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주변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좀 놀란 마음, 반성하는 마음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신은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순으로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낙타는 기존 세계의 가치, 그에 대한 가르침, 그 무거운 짐을 묵묵히 가급적 많이 질 수 있는 성실한 학생이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낙타는 사막에 나가 자신이 믿어온 세계의 가치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고자 자유를 필요로 한다. 이 순간 그는 사자가 되고 자유를 쟁취한다. 자유를 찾은 정신은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망각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꾀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존 연구를 수용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 낙타의 단계를 건너뛰고 사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지만 결코 제대로 된 낙타도 될 수 없다. 무언가에 정통하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어렵다. 기획자의 공부 습관 중 저자가 그 본인의 공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네, 좀 옛날 건 너무 이렇게 올드하고 유행도 지나 보이고 또 지금 현실과 맞지 않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이렇게 제쳐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정말 정통하고 싶고 또 새롭게 알고 싶고 할 때는 현재의 트렌드,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그런 새로움이라던가 변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역사, 가치, 뭐, 그쵸? 그런 본질, 이런 것들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실을 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더라도 어떤 게 궁금해서 우리 책을 보잖아요. 기본이 되는 책을 보기보다는 그쵸. 지금 트렌드에 맞는 책, 현재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책을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저자가 말한 대로 낙타도 되지 못하면서 사자나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했던 아주 무지한 행동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 정상급 기획자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나는 전 세계 정상급 기획자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만일 누군가 저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저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생략된 논리까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추하여 상대의 말을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완성해주는 것이 자비의 원리다. 자비의 원리는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상대의 논리를 완성시켜준 다음 비판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리고 정말 많이 반성을 했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남편과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이 투닥거려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 맞아요. 그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한 것 같고, 또 내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른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꼭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 못한다고 되게 섭섭해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정작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던 건 바로 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말로 지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런 생각에 예,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상대방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할 말과 또 내 생각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상대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그의 논증이 참이 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와, 저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보통은 내 논리, 그죠? 상대방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고 내 논리가 맞다는 걸 가정하에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논리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의 논리를 완성시켜 줄 수 있고 그 후에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게 맞다는 거,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이제 말다툼을 할 때 그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에 생각해보면 늘 남편의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전제를 깔고 제 논리에 맞춰서 해석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모두 다 제 논리 안에 넣었을 땐 다 틀리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나? 그 남편이 종종 그랬거든요. 자기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A-1을 얘기하고 있다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딴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하에서 얘기를 하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 근데 그게 또 다른 그 이론적인 설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허수아비 오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실제 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다른 생각을 내세워 그 생각을 공격함으로써 상대 입장을 곡해하는 논리적 오류. 이게 바로 허수아비 오류라고 합니다. 그 책에 예시가 있어요. 너무 그 예시가 와닿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A가 말을 합니다.
아, 날씨 참 맑고 쨍쨍하니 좋다. 그랬더니 비가 말을 하죠. 매일 맑고 비도 안 오면 농작물이 자라기 힘들어. 그리고 우린 가뭄에 시달려 굶어 죽고 말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는 A가 맑은 날만 좋아한다라는 허수아비 명제를 만들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딱 그 허수아비 오류라는 개념을 접하고 나니까 제가 남편과 대화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 하나, 어떤 상황 하나만 잡고 제 나름의 논리로 세워서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게으름에 대한 나의 정의는 육체노동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루에 육체노동을 두세 시간만 하더라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면 게으르지 않다. 판단을 재빨리 중지하고 결론을 손쉽게 도출하는 것. 너무나 손쉽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게으름이다. 기획을 할 때 내 스스로 경계하는 건 적당한 타협이다.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오후 3, 4시에 생각했던 것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악마가 있다. 바로 타협과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새로운 관점의 포기를 의미한다. 기획자의 몸은 게으를지언정 머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가급적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지연시킬 것. 충분한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네, 마지막으로 기획자의 생각 습관을 살펴봤는데요. 그 생각 습관의 부분에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또 인상이 깊어서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습관에 대한 자세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걸 생각해내고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건 그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보다 나은 아이디어, 또 보다 새로운 발상? 이렇게 나아가는 작은 차이는 바로 이 적당한 타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죠. 저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난 뒤에 그 더 이상 생각이 진전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름 참신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멈춘 경험이 많거든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각이라면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그대로 멈춰버리는 게 결국 게으름을 부리는 거라는 거. 저는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 가지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오랜만에 막연한 삶의 철학이나 그런 가치관 측면이 아니라 조금은 보다 현실적인 제 모습을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또는 기획하거나 이렇게 사는 건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큰 문제 없는 일상에 감사하면서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기획력이란 관련 전문 직업인이 갖추어야 하는 특정 능력 요소가 아니라 삶 자체에도 필요한 노력 요소라는 걸 깨달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책을 놓으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때마침 한 해가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이 책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019년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 삶은 제대로 기획해서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노력해봐요.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하고 즐거운 다음 방송을 기획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